새해가 밝아오는 자정. 저는 영하 8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 서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꽁꽁 손을 비비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해서 주소록 최상단에 고정된 그 이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아. 신기하게도 거의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너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몇 년간 묵혀두었던 용기를 전부 끌어모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사실 오빠 오랫동안 좋아했어.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났는데 오빠는 나한테 아무 감정 없어? 난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이렇게 오랫동안 설렌 사람은 오빠가 유일해. 올겨울은 유독 추운데 우리 만나보는 거 어때? 하지만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도 그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사람처럼 대화창은 침묵을 지켰죠.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올해도 그가 제 고백을 거절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게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게임 들어와.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그의 접속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차가운 바람 속에 서 있던 저는 결국 마지막으로 그와 한판 게임을 하기 위해 접속했습니다. 게임이 끝나자마자 저는 서둘러 로그아웃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먼저 나갈게.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런 이상도 눈치채지 못한 듯 늘 그랬던 것처럼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다. 시계가 0시를 가리키고 새해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모든 연락처에서 그를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 오랜 짝사랑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저는 한 게임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인 배우인 제 역할은 유명 프로게이머들의 화려한 실력을 돋보이게 해줄 병풍이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단 한 가지. 제 아이돌인 모경주 선수의 영원한 라이벌 주희현이 출연한다는 사실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과 함께 출연한다는 기쁨 하나로 저는 그에 대한 반감을 억누르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 게스트의 인터뷰로 시작되었습니다. MC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윤 씨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팀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모경주 선수요. 오, 왜 모경주 선수와 팀이 되고 싶으신가요? 좋아하니까요. 말을 내뱉자마자 아차 싶어 저는 급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모경주 선수가 게임에서 보여주는 디테일한 플레이를 좋아해요. 상대에게 반격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아주 깔끔한 스타일이거든요. MC는 흥미롭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팀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희현이요. 한 명은 선수라고 칭하고 다른 한 명은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제 태도에 MC는 즉시 자극적인 그림이 나올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 주희현 선수와는 팀이 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 사람은 우리 할머니 댁 앞 당근보다도 게임을 못해요. 이 한마디에 주희현의 팬덤은 폭발했습니다. 주희현이 실력이 없다고? 자기가 뭔데 감히 저런 말을 해? 챌린저 2000점 넘는 사람한테 실력 운운하는 거 보니 게임 몇 판 해보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브론즈가 확실하네. 프로게이머보다 잘하지 못하면 방송에서 하차할 때까지 욕해줄게. 인터뷰가 끝나고 모든 출연진은 자신의 게임 계정을 공개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마스터, 챌린저급 계정을 인증하는 와중에 오직 저만이 브론즈 티어를 당당히 드러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망했습니다. 며칠 전 짝사랑을 잊겠다며 유일한 고티어 계정을 삭제해버렸는데 새로 만든 계정은 랭크를 올릴 새도 없이 방송에 공개되어 버린 겁니다.
주희현은 제 브론즈 계정을 보더니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브론즈라니. 정말 희귀한 동물이네. 얼마 만에 보는 건지? 하지만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랜덤으로 팀을 배정했는데 제가 그와 같은 팀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모경주 선수까지 같은 팀이었습니다. 주희현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이 높은 티어로 브론즈랑 같은 팀이라고? 제작진 제정신이야? 팀 바꿔줘요. 그의 노골적인 무시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로 한 네일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애써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요. 다른 분들께 피해를 줄까 봐 랭크 게임은 감히 못하고 일반 게임만 해요. 분수는 안 해. 주희현의 비아냥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때 모경주 선수가 부드럽게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됐어, 이현아. 하윤 씨는 초보니까 모를 수도 있지? 서포터로 플레이하면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을 거야. 저는 순식간에 모경주 선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가슴 벅찬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반면 주희현을 다시 보니 그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데뷔 때부터 독설가로 유명했던 그는 상대가 누구든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타고난 삼배 가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지만 팬들은 오히려 연예계에 드문 퇴폐미를 가진 얼굴이라며 그를 보물처럼 떠받들었죠. 막강한 집안 배경 덕분에 누구에게 미움받을 걱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희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제 적대적인 시선을 느꼈는지 그가 힐끗 저를 돌아봤고 눈이 마주치자 저는 겁쟁이처럼 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간단한 매치였습니다. 출연진들의 티어가 진짜인지 검증하기 위한 게임이었죠. 경기에 앞서 팀원들과 합을 맞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라이브 방송 앞에서 준비된 계정으로 접속했습니다. 몇몇 출연자들은 습관처럼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을 샅샅이 뒤지며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필이 공개된 사람은 주희현이었습니다. 그의 티어는 모두에게 위협적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계정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흔적은 끄는 것을 잊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남겨둔 듯한 친밀 관계 표시였습니다. 연인 관계, 레벨 44. 한 출연자가 그의 프로필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레벨 44? 그것도 연인 관계? 라이브 방송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일부 팬들은 슬퍼했고 일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희현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다들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서 이 상황을 즐기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이돌에게 연애는 가장 큰 금기사항. 레벨 44의 연인 관계가 밝혀진다면 주희현은 분명 큰 스캔들에 휘말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턱을 괜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게임 파트너야. 하도 졸라서 설정해준 거니까 오버하지 마. 연인 레벨 44가 그냥 게임 파트너라고? 몇천 판을 같이 해야 찍는 레벨인데? 관우랑 장비도 그 정도는 아니겠다. 내친까지 자가라고 설정해놓고 파트너라니 누가 믿어. 모두가 그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던 순간 그 계정이 이미 삭제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출연자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주희현 선수, 레벨 44짜리 게임 파트너는 왜 계정을 삭제했대요? 당신이 너무 못해서 같이 하기 싫었나 보죠? 다들 주희현이 평소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거라 예상했지만 그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정 삭제. 너희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당신 게임 파트너요. 계정 삭제한 거 몰랐어요. 늘 오만하던 주희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기 계정으로 접속해 친밀관계 창을 확인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계정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고
친구 목록에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만약 친밀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는 친구 한 명이 사라진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 당황한 사람은 주희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레벨 44 연인 게임 파트너 계정 삭제.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주희현은 욕설을 내뱉으며 핸드폰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경주 선수가 분위기를 수습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판은 평화롭게 하자. 서로 라인 건드리지 말고. 모두가 평화롭게 파밍만 하기로 약속했지만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주희현은 미친 듯이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초반에 강력한 챔피언을 선택한 그는 상대팀의 숨통을 조이며 성장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팀은 찍소리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죠.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게임은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서포터 챔피언을 골라 모경주 선수만 졸졸 따라다녔고 덕분에 완벽하게 버스를 타서 승리했습니다. 주희현은 결과 화면이 뜨기도 전에 핸드폰을 던져놓고 팔짱을 낀 채 방 안을 훑어보며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실력으로 마스터라고? 실버에서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대리 계정은 좀 부르지 맙시다. 인공지능이랑 하는 것보다 재미없잖아. 자기 티어 어디서 왔는지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아? 사기치는 게 일상이니까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아나? 한참을 쏘아붙이던 그의 시선이 제게 멈췄습니다. 넌 솔직하네. 가식이 없어. 실력은 딱 브론즈 수준이야. 칭찬이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당한 기분이었죠. 서포터 하는 꼬라지는 내 게임 파트너 발끝에도 못 미치더군. 게임 내내 모경주만 따라다니던데 다른 팀원은 보이지도 않았나. 그때 모경주 선수가 주희현의 어깨를 툭 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라인 몬스터 다 뺏어 먹었잖아. 그래서 나도 내 서포터 못 쓰게 한 거야. 샘샘 치자. 주희현은 피식 웃으며 더 이상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경주 선수의 말 속에서 한 단어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 서포터.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원래라면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주희현의 독설 파티가 끝난 후 제작진은 게스트들의 티어를 재평가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스타들은 티어가 수직 하락했지만 유일하게 저는 브론즈에서 골드로 승급했습니다. 주희현은 제 새로운 티어를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팀워크를 시험하는 3대3 경기였고 저는 또다시 불운하게도 주희현과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모경주 선수는 상대 팀이었죠. 저는 이 기막힌 랜덤 시스템을 속으로 수없이 욕했습니다. 반면 주희현은 뭔가 급한 일이 있는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그는 누구에게도 인사 없이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경주 선수에게 주희현의 사정을 물었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짐을 챙겨 회사로 돌아가려 할 때 모경주 선수가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더니 핸드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윤 씨, 연락처 교환할래요? 그날 밤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마자 주희현의 행동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주희현 게임 여친 주희현 연인 레벨 44.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이 해시태그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우정의 연인 레벨 44가 필요하다고? 도라에몽과 친구도 그 정도는 아닐 듯. 연인 레벨 44가 어느 정도냐면 나 남친이랑 3년 사귀면서 매일 듀오 했는데도 저 레벨 안 나와. 얼굴도 모르는 내 쌍 친구 하나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화를 냈다고? 이게 순수한 우정이라고 믿는 사람.
뜨거운 관심은 밤늦게까지 식을 줄 몰랐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게시물이 공유되었습니다. 계정이 삭제되기 전 그의 게임 파트너 프로필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께 거액의 사례금을 드립니다. 현실 연락처를 아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보하실 분은 제 매니저 개인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을 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뜯어보니 틀림없는 제 게임 계정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이 차올랐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팬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빠, 그 파트너랑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주희현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만났으면 내가 이런 글을 올렸겠냐? 얼굴도 모르는 내 쌍 친구 찾으려고 이런 글까지 올린다고요? 장난이죠. 장난 아니다. 진심이다. 그 파트너, 여자 정글러 맞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는 올라운더야. 도대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는 건데요? 돈이라도 떼먹혔어요. 내 감정을 떼먹고 날랐어. 그날 자정, 익명의 글 하나가 올라오며 모든 상황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희현 선수의 게임 파트너입니다. 공공연한 자원을 점유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들이 제 현실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친구들도 많이 물어봐서 글을 올립니다. 부디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말아주시고 제 신상 정보를 캐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주희현 선수와의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다들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올라온 글을 다 읽고 댓글을 확인할 새도 없이 저는 주희현이 올렸던 캡처 사진을 다시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아이디, 랭크, 주력 챔피언, 플레이 횟수, 가입 시기 모든 것이 제 계정과 100% 일치했습니다. 만약 주희현의 게임 파트너가 확실히 나라면 방금 글을 올린 저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는 텅 빈 머리로 멍하니 게시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뒤를 지나가던 매니저님이 제 핸드폰 화면을 보고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도 주희현 얘기 보고 있었구나? 저는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껐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네요. 하하. 이제는 주희현 이름만 들어도 조건 반사적으로 짜증이 나. 프로그램에서부터 그가 제 게임 파트너일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너랑 주희현이랑 커플로 엮으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해? 저랑 주희현이요? 저희 둘한테서 무슨 커플 느낌이 난다고요? 매니저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마 독설가 천재랑 어리바리 허당 캐릭터? 요즘 유행하는 조합이잖아. 나도 왜 둘을 엮으려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이미 주희현 쪽에 연락했어. 저는 실소를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주희현은 절대 동의 안 할 거예요. 한편 주희현은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경주가 옆에 와서 앉은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였죠. 아직도 내 게임 파트너 찾고 있어? 모경주가 그의 핸드폰을 힐끗 보니 주희현은 본 계정으로 방금 글을 올린 사람에게 쪽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계정은 몇 시간 만에 삭제된 계정 상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경주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 글은 딱 봐도 관심 끌려는 어그로인데 너도 믿는 거야? 주희현은 손에 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텅 빈 메시지 창을 보며 그는 넋 나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단서도 없으니까 안 믿을 수도 없어. 게임 파트너를 찾느라 며칠 밤을 새운 주희현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모경주는 대체 그 파트너가 무슨 짓을 했기에 주희현이 저렇게까지 미쳐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전에 걔 고백을 받아줬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주희현이 고개를 들어 모경주를 바라봤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후회와 무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만약이라는 게 얼마나 있겠냐? 있을 때 잘해. 그 말에 주희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댓글창을 훑으며 파트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런 생각 그만하고. 너랑 커플로 엮이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던데? 누가 내 이거지 같은 성격에 관심을 갖는다고? 나한테 욕먹을 일 있어? 듣자 하니 내 열렬한 팬이라던데? 바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서하윤 씨. 주희현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말한 그 허당. 내 팬이 나랑 커플을 하고 싶다고? 나도 잘 모르겠어? 회사에서 시킨 거라던데? 본인 의사는 아닐 수도 있지? 아내, 내 게임 파트너는 증발해버렸는데 지금 커플 노름할 때가 아니야? 주희현은 단칼에 거절하고 다시 댓글창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몇몇 댓글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업 중에 떠들기 애님 프로필 사진 속 팔찌는 M사 제품이에요. M사와 협업했던 여자 연예인만 가질 수 있고 일반인은 못 구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수업 중에 떠들기는 연예계 사람이거나 연예인의 친구일 가능성이 높네요. 이현 씨랑 그렇게 오랫동안 게임했고 티어도 저렇게 높은 걸 보면 실력은 진짜일 텐데 게임 잘하는 여자 연예인이라면 대부분 그 e스포츠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거예요. 만약 익명글이 진짜라면 글을 올렸을 때 IP가 서울이었고 자정쯤엔 제주도로 바뀌었어요. 다음 스케줄이 제주도인 여자 연예인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주희현은 이 댓글들에 좋아요를 누르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 아래로도 추측은 계속되었습니다. 내일 제주도 스케줄 있는 여자 연예인 찾아봤는데 심은하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M사랑 협업한 적도 있고요. 주희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시 프로그램 촬영 날 주희현과 그의 게임 파트너 이야기가 워낙 뜨거운 이슈가 된 터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심은하를 그의 파트너로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은하는 이런 논란을 전혀 모르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조용히 서 있었죠. 그녀는 이번에 저와 주희현과 같은 팀이었습니다. 주희현은 온라인상의 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평소와 같은 얼굴로 경기 전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펜으로 저를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내가 원딜 할 테니까 넌 이 서포터 챔피언 써. 조작도 쉽고 내가 고른 원딜이랑 조합도 완벽하니까 그냥 나만 따라다녀. 저는 초등학생처럼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고른 원딜은 다른 서포터랑 더 잘 맞지 않아요? 제가 그 챔피언 하면 안 될까요? 주희현이 언급한 조합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조합이었고 제가 말한 챔피언은 비주류였습니다. 주희현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참을성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게임을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저는 움츠러들며 억울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그의 표정이 누그러지더니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해. 그럼 그 챔피언 골라. 탱커가 한 명 필요한데. 주희현의 시선이 심은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을 받자 심은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포터 하면 안 될까요? 저는 탑라인은 잘 못해서요. 주희현은 그녀를 몇 번 훑어보더니 이내 제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탑해. 그것은 질문도 제안도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어차피 허당인 척 연기하는 입장에서 어느 라인을 가든 상관없었지만 짝사랑했던 주희현이 다른 여자를 위해 포지션을 양보하는 것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애써 쿨한 척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전 아무 라인이나 괜찮아요.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심은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오빠가 말한 그 서포터 챔피언 할게요. 하윤 씨가 말한 챔피언은 오빠 원딜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주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라이브 채팅창은 폭발했습니다. 헐, 하고 싶은 거 하래. 대놓고 편애하는 거 봐. 역시 찐사는 게임 파트너였네. 나머지는 그냥 사고였을 뿐. 서하윤 어떡해.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네. 저는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를 차단하고 계정까지 삭제하며 이 관계를 끝내려 했던 제가 그가 다른 사람과 잘 되는 것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꽉 쥐었던 주먹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탱커로서 매번 최전선에서 모든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쓰러지는 동안 뒤에 있던 두 사람은 안전하게 공격을 퍼부었죠. 체력이 낮아지면 주희현은 유일한 회복 아이템을 심은하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스킬로 버텼습니다. 그녀가 필요하지도 않은 블루, 레드 버프까지 전부 챙겨주었죠. 눈먼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노골적인 편애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주희현과 심은하를 완벽한 게임 커플로 묻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이름은 게임 파트너라는 태그와 함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게임 내내 제 점수는 최하위였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심은하는 주희현과 비슷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그녀가 실력도 없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한 불공평함 때문인지 아니면 주희현이 엉뚱한 사람을 자신의 파트너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마음속에 돌덩이가 하나 박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주희현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심은하를 불러 세웠습니다. 심은하 씨, 오늘 저녁에 저랑 식사 어떠세요? 그날 밤 주희현이 회사로 돌아오자 모경주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물었습니다. 둘이 저녁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어? 아무것도. 그냥 일 얘기 좀 했어? 모경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 평소랑 좀 다른데? 인터넷에서는 심은하가 내가 찾던 그 게임 파트너라고 난리던데 어떻게 생각해? 주희현은 바쁘게 일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좀 더 지켜봐야지. 어차피 확실하게 확인할 방법은 있으니까. 만약 심은하가 너랑 커플 콘셉트로 가고 싶다고 하면 동의할 거야? 주희현의 손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몇 분간 망설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서하윤 씨 때랑은 태도가 완전히 다르네. 정말 심은하가 내 게임 파트너라고 생각해? 수업 중에 떠들기는 올라운더였잖아. 심은하는 탑도 못하는데 걔가 수업 중에 떠들기일 리가 있어? 주희현은 지지 않으려는 듯 모경주를 쏘아보며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랑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못하는 척하는 거면 어떡해. 말을 하던 주희현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모경주는 사랑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은 친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커플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난 더 이상 상관 안 할래. 모경주가 일어서려 할 때 주희현이 그의 옷소매를 살짝 잡으며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 서하윤 진짜 형 팬 맞아? 회사로 돌아온 저는 습관처럼 SNS를 켜서 주희현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가 게임 파트너를 공개적으로 찾기 시작한 이후 그는 며칠에 한 번씩 사례금을 올리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 게임 파트너를 찾습니다. 단서 제공 시 현금 1억 원. 실종된 제 게임 파트너를 찾습니다. 단서 제공 시 현금 2억 원. 찾아주시면 사례금 3억 원 드립니다. 오늘까지 그가 내건 현상금은 무려 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라도 자수하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게시물 주기로 보면 오늘 새로운 글이 올라와야 했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가 심은하에게 공개적으로 식사를 제안했던 일이 떠오르자 마음속에서 짜증과 불안함, 그리고 불쾌함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 매니저님을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만약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걸 보고 계속 기분이 나쁘면 그건 아직 그 사람을 잊지 못했다는 증거일까요? 매니저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그건 왜 물어봐? 너 누구 좋아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어폰을 끼고 외부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방송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희현이 자신의 게임 파트너가 계정을 삭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온몸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하얀 프로필 사진을 응시하던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함께 알 수 없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심은하. 지금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희현 앞에 달려가서 당신이 찾던 게임 파트너는 심은하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오래 속고 있는지 홧김에 지켜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만약 심은하가 없었다면 저는 주희현에 대한 제 감정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 게임 파트너가 주희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임 속에서나 현실에서나 한결같이 오만했으니까요. 게임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제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고 제 고백조차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자 그는 미친 듯이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대체 그는 저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새로운 촬영날, 제작진은 또다시 저와 주희현, 그리고 심은하를 같은 팀으로 묶었습니다. 그 사이 한가한 네티즌들은 제가 아이돌을 따라다니기 위해 사용했던 부계정을 찾아냈고 제가 모경주 선수의 5년차 팬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제가 왜 처음에 주희현에게 그렇게 쌀쌀맞게 굴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어쩐지 우리 이현이한테 실력 없다고 까더라니 라이벌 팬이었네. 우리 이현이 불쌍해서 어떡해. 라이벌 팬이랑 한 팀 돼서 계속 고통받았네. 제가 안티팬으로 낙인 찍혀 욕을 먹는 동안 심은하는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으며 주가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희현은 이런 온라인상의 소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펜으로 이마를 톡톡 치며 팀원들의 포지션을 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은하 씨, 미드 가세요. 랭크 게임에서 자주 쓰는 챔피언들 보니까 다 미드 챔피언이던데 이견 없죠? 심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포지션은 서포터와 정글러. 모두가 주희현이 정글러를 하고 저를 서포터로 보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하윤, 내가 정글해, 서포터는 내가 할게. 그 말에 라이브 방송 채팅창과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미쳤나봐, 서하윤한테 정글을 시킨다고? 주희현 오늘 머리 잘못 부딪혔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서하윤 같은 허당이 정글을 하면 주희현이 캐리해도 못 이겨. 주희현은 팀원들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하윤, 이따가 골라. 이 챔피언 단순하잖아. 저는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웠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그의 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주희현은 목소리를 길게 늘리며 종이 위에 있던 한 여자 챔피언의 이름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서시, 할게. 서포터로. 요와 서시는 공식 커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저들 사이에서는 천생연분으로 통하는 조합이었습니다. 그의 이 한수는 그와 심은하의 커플설을 스스로 깨부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심은하조차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정글하면 안 될까요? 하윤 씨는 실력이 부족해서 게임 흐름을 못 따라가면 팀 전체가 힘들어질 거예요. 주희현은 그녀를 힐끗 보며 두 손을 깍지 낀 채 턱을 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글은 어려워. 탑도 못하는데 굳이 어려운 거 하지 마. 어차피 서하윤이 허당인 건 다들 알잖아. 걔 실력에 맞춰서 전략 짜면 돼.
이따가 연습해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바꿔도 늦지 않아. 그는 주변 사람들을 훑어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결국 최종 포지션은 제가 정글러가 되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제 플레이는 그럭저럭 괜찮았고 팀원들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희현은 내내 무심한 표정으로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게임을 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는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희현이 제 길을 막아섰습니다. 늘 나른하던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뜬금없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서하윤 씨, 별일 없으면 오늘 밤에 우리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의 말뜻을 이해한 것은 경찰서에서 그의 눈을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저를 찾기 위해 제가 자신의 돈을 사기쳤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무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제 작은 계정을 추적해 저와 주희현의 모든 대화 기록을 복구했고 제가 취소했던 게임 계정까지 되살려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인 후 그는 사건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밤중의 겨울바람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얇은 후드티 하나만 걸치고 나온 저는 덜덜 떨리는 이를 악물며 당장이라도 주희현을 물어뜯고 싶었습니다. 제가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할 때 주희현이 제 후드 모자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패딩 점퍼 하나가 제 어깨 위로 덮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주희현의 어떤 신경 하나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잡고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제가 반응할 새도 없이 제 등은 차가운 벽에 부딪혔고 따뜻하고 축축한 입술이 제 입술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칠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그는 격렬하게 제게 키스했습니다. 뒤섞인 숨결 속에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를 밀어내려 하자 그는 제 두 손을 벽 위로 눌러 고정시키며 흐릿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 차단했어? 제가 대답하길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입술을 놓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의 아랫입술을 세게 깨물자 그제야 그는 고통에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차단하는데 이유가 필요해. 제 말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버려진 강아지처럼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고백에 대답 안 해서 화난 거야? 저는 차갑게 시선을 돌리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신경 안 써. 거짓말. 주희현은 제 얼굴을 돌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신경 안 썼으면 왜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는데. 화 안 났어. 그냥 이제 너 안 좋아해. 주희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자신의 손가락을 제 손가락 사이에 깍지 껴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내가 좋아. 아주 많이. 이번에는 내가 널 쫓아다니게 해줘.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주라, 응? 경찰서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날 밤, 주희현은 즉시 글을 올렸습니다. 게임 파트너 찾았습니다. 현상금 7억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니 모두 제 게임 파트너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겸손한 글을 올렸습니다. 좋아하는 여자 한 달 안에 따라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 질문 받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미 강철 심장을 가진 터라 이런 글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그의 게임 파트너가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무래도 서하윤 같아. 지난 방송에서 이현 오빠 행동 보면 뭔가 눈치챈 것 같던데. 서하윤 M사 협업도 했었고 게임도 할 줄 알고 생각해보니 가능성 있네. 설마 그 허당 서하윤이?
챌린저급 실력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브론즈였는데 아무도 의심 안 했어? 솔직히 서하윤 정글 할 때 플레이는 서툴렀지만 게임 흐름 읽는 건 초보가 아니었어. 분명히 고인물 느낌이었음. 네티즌들의 추측이 점점 저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며 주희현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댓글을 끝까지 훑어봤지만 실질적인 조언은 거의 없었죠. 유일하게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은 그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팬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아이돌 사인 받아다 주면 효과 직방일 텐데. 만약 이 댓글이 아니었다면 그는 제가 모경주 선수의 5년차 팬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업 중에 떠들기.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밥 사주고 싶은데.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오늘 야경도 예쁘다던데 밥 먹고 산책이라도 할까? 게임 들어와. 수업 중에 떠들기는 내 심으나 시잖아. 반대편에서 느릿하게 물음표가 돌아왔습니다. 억울해. 나 걔랑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너 찾느라 미쳐서 그때는 누가 누군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고. 그럼 내가 그렇게 흔하게 생겼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고 본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제가 온라인 상태라는 알림을 받은 주희현은 즉시 게임에 들어와 제게 수천 송이의 희귀한 장미꽃을 선물하며 저희의 커플 아이콘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저를 방으로 초대하고는 마이크를 켜고 물었습니다. 무슨 포지션 하고 싶어? 내가 서포트 해줄게. 저와 주희현은 둘 다 정글러를 선호했지만 포지션이 겹칠 때마다 제가 그를 좋아했기에 항상 양보하고 다른 포지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우받는 날이 오다니?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나 정글 할래. 게임에 들어가자 주희현은 서포터 챔피언을 골라 저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그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죠. 게임이 중반쯤 흐르자 한 팀원이 참지 못하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서포터님, 게임 할 줄 아세요? 정글러만 그만 따라다니고 다른 라인 좀 봐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주희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팀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제게 했던 불평과 똑같았으니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제 웃음소리를 들었는지 주희현의 침울했던 기분도 조금은 나아진 듯 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저는 그가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에 따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처음 랭크 게임을 하던 날 저는 그의 부계정에 20번 넘게 죽으며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에게 친구 신청을 하고 뻔뻔하게 버스를 태워달라고 졸랐죠. 언젠가 그를 유혹해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만든 다음 20번 넘게 자신을 죽였던 그날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랑에 빠진 것은 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 제 목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고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내 200, 리백, 이 20번 넘게 죽었던 날이잖아. 그 후 며칠 동안 주희현은 제게 찰싹부터 게임을 했습니다. 마지막 촬영 날 인터넷은 저와 심은하 중 누가 진짜 주희현의 게임 파트너인지에 대한 추측으로 들끓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주희현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제 손바닥을 가볍게 쥐며 안심시켰습니다. 겁먹지 마. 그냥 평소처럼 랭크 게임 한다고 생각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부담을 가져? 솔직히 나도 몰라.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뺐습니다. 빨리 경기나 준비해.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자신의 손바닥을 보며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저희는 계획대로 챔피언을 선택한 후 로딩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와 주희현의 머리 위로 레벨 45짜리 커플 아이콘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채팅창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잠깐,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저게 뭐야? 수업 중에 떠들기 나타났다. 어디 보자 누구야? 미쳤다. 주희현 게임 파트너 서하윤이었어? 누가 서하윤 브론즈라고 했냐? 정글러 챌린저 아이콘 달고 있는 거 안 보여?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에 있던 팀원들과 상대팀까지 저와 주희현의 커플 아이콘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주희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이거 공개하려는 거야? 저는 그의 시선을 담담하게 마주하며 그가 마음껏 상상하도록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글쎄, 어떨 것 같아.